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뉴욕 시장은 특히 그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 첫날 이벤트성 그 아주 상큼한 출발을 했던 것과는 아주 달리 우리가 이제 어제도 좀 걱정했던 대로 이틀째 거듭되는 그 국채금리의 그 상승, 결국 이게 성장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상 시기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의견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여타의 경제 지표, 뭐 예를 들자면 ISM 뭐 제조업 지수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냥 스킵돼 버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우만이 0.59% 오르는, 당연히 그렇죠. 성장주가 잡히니까 이제 금융 사이드라든지 이런 시크니컬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해진 데다가 이제 고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불균형의 문제잖아요. 이 수급 불균형이 드디어 이제 우리 시장을 아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한 0.17%. 이때까지만 해도 뭐 출발만 해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이 하락폭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아주 잠깐이지만 매수 우위를 보이는 외국인들도 장 중반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순매도로 전환했고 겨우 이제 장 끝날 부분에 어떻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네트로는 매수 쪽에 일부 치우치는 그런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기관들은 뭐 줄곧 매도 우위를 보였죠. 그래서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 오후 들면서 매도 강도를 더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들만 이제 매수에 나섰는데, 그래서 뭐 오늘 사실 지수는 2950 지키기에 아주 급급했다. 그래서 끝날 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조금 지수가 회복되긴 했지만 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22억 순매수한 걸로 정리가 됐고 개인들은 1조 3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반면에 기관은 1조 3,40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953.97포인트, 어제보다 1.18%가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뭐 0.25% 정도 하락 출발을 해서 이거 계속해서 지수가 이제 밀리면서 이 한때는 조금 1008포인트까지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뭐 이건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 그 기관의 내용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신 연기금 이런 데가 이제 더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투신, 연기금 뭐 이런 데들이 좀 투신이 770억 팔았고 연기금 530억. 반면에 금융투자는 320억. 코스닥에서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가 1조가 넘게 팔았어요. 그런데 연기금은 785억 정도. 오히려 이제 투신은 121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은 1009.62포인트, 1009.62포인트로 어제보다 2.14%나 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 여당의 대선 후보가 탈모를
의료보험에서 적용하는 거를 뭐 검토해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요. 오늘 또 이제 뭐 가발이나 뭐 탈모 관련하는 회사들이 좀 막 상한가 가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런 거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런 거는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이제 대선 쪽에 얘기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늘 이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보여줬어요. 자동차가. 이제 그거는 아시지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토요타가 100년 만에 그 외국 회사,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가 아닌 그 미국 내에 판매 1위를 한 거는 이제 100년 만에 토요타가 한 거랍니다. 그래서 GM을 제꼈죠. 그래서 작년에 그 토요타는 미국에서 233만 2천 대를 팔았고 GM은 221만 8천 대를 팔았다 이제 이렇게 집계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관리를 토요타가 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GM은 7.41%, 또 포드 같은 경우는 포드 F150 그 라이팅 트럭 전기차 트럭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래서 이제 11.67%나 이렇게 올라가서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어요. 뭐 그만큼 강한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뭐 예측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전년 대비 한 19%, 20%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집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 73만 대, 기아차 70만 대 이렇게 팔았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현대 기아차의 그 목표를 10% 높게 잡아서 74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뭐 자동차 쪽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잘 버텨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자동차 시장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랑 관련돼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융권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 뭐 전체로 볼 수는 없고, 이제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쪽에 주로 이제 오늘 좀 올랐습니다. 그게 역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68까지 장중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어차피 뭐 이제 금리 인상은 뭐 이건 거의 뭐 필연적인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금융주 상승했고 우리는 이제 오늘 보험주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철강인데 철강이 생각보다 실적이 좀 견조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고 세계 철강협회에서 그 금년도 철강 수요가 한 2% 정도 증가한다. 근데 이제 그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 상승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주 스테디하게 회복세를 지속해 갈 것이다. 뭐 이런 거에 이제 힘입어서 오늘 이제 철강 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이런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저것 이제 맞아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여러분이 많이 이제 신경 쓰시는 이제 그 포스코가 오늘 이제 9,000원 올라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철강 그런 것도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한다. 지금 이제 그 포스코의 자사주가 13.26% 정도가 자사주예요. 근데 이제 자사주를 막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기존 주주한테 도움이 되려면 이걸 소각해야죠. 근데 이거 소각하겠다는 겁니다. 다가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소각할지는 이제 이번에 정해져야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여러분 아시지만 이 포스코도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하고 그러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금 철강을 만드는 포스코는 따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자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려면 이제 주총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 구조상 포스코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국민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한 70%가 소액주주예요. 그러니까 이 주총에서 이 소액주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딴 데랑 좀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 분할하는 물적 분할하는 그 철강 자회사를 상장을 엄격히 제한한다. 그런 내용을 아예 정관에 넣자, 뭐 넣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죠.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물적 분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소액 주주의 재산권 어떻게 보면 침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오늘 뭐 좀 그 소액 주주한테 좀 유리한 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좀 뭐 어떻게 될지 좀 쫓아가 봐야죠. 포스코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게 이제 오늘 시장의 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빠졌다는 거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순매수 우위를 지켰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순매도입니다. 168만 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을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지금 시장은 이제 환율도 거의 이제 1,200원대에 바짝 붙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이제 신경 계속 쓰여요. 그래서 뭐 저는 외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1,200원이 살짝 넘어갈 수도 있다 또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이게 지독한 지금 수급 불균형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게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시장에서 지금 뭐 이런 얘기 댓글에 물어보시는 뭐 그러면 뭐 미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성장주가 아니고 뭐 경기 관련 민감주나 뭐 산업재 시크니컬 뭐 그런 겁니까? 뭐 이런 제 질문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그 영화에서 대사로 한번 나왔었죠. 예. 무엇이 중요한디? 예.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수급의 문제가 이게 어떻게 정리되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성장주냐 산업주냐 이런 거 이런 논쟁에 막 휘말려 갖고 시간 보낼 때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괜히 우리가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크니컬 쪽이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성장주가 아직 괜찮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안심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냐면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대선 때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예를 하나 들면 뭐 누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뭐 그냥 모든 국민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냥 당일날 투표권을 행사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 뭐 일 삼아서 뭐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고 뭐 이거 얘기하는 건 할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건 좋은데 쓸데없이 앉으면 그 얘기 요새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는데 왜냐면 그게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아예 정치를 하든지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그 투표권을 통해서 뭔가 의사를 하는 거죠. 그걸 뭐 열올려서 막 논쟁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뭐 이민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나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냐 뭐 산업주냐 이런 논쟁에 말리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정했다고 해도 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럼 뭐냐 지금. 근데 수급이 문제인데 그럼 오늘도 보면 저 기관들은 1조 3천억이나 쟤네는 왜 파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거의 1조 6천에 육박하는 거로 오늘 하루 때려댔는데 이거 밉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파봐야 돼요. 그런데 뭐 기관도 그렇지 뭐 우리나라 기관이 뭐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없는 돈에 이제 작년 연말에 뭐 막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야죠. 팔아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한데
계속 주식에만 우리처럼 뭐 물리면 존버 이런 거 못해요. 기관은 이게 자꾸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무기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또 한쪽으로 할 수도 있어요. 기관도 뭐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개인 투자가들 돈 벌게 받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밉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코스피는 주로 금융 투자가 많이 팔고 있어요. 코스피는 금융 투자가 주로 많이 팔아요. 근데 코스닥은 투신이나 연기금이 매도의 주력 부대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리고 이 차이는 뭘 설명하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린이를 탈출하는 거예요. 뭐지? 왜 이거 뭐 기관이 다 똑같은 기관이 아니잖아요. 성격은 달리해요. 그러면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1,300원이나 빼면서 1.65%, 하이닉스는 2.33%가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코스피 지수는 툭 떨어지죠. 1.18%나. 이거하고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코스피 200이에요. 지금 코스피 200보다 선물이 어떻게 돼요? 더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현물보다 선물이 비싸야 되는데 지금은 선물이 더 싸요. 백오더진 우리 얘기하는 베이시스가 거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더 싼 겁니다. 그래서 백오데이션 상태가 그것도 제법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 베이시스를 뭔가 어떻게 처리하는 작업을, 아니, 이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그냥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거 잘 못하지만 기관들은 파생을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잖아요. 선물이 현물보다 싸다는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선물이 오르거나 현물이 떨어지거나, 그죠? 그래야지 베이시스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1년에 이제 그런 작업도 여기에 좀 섞여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배당부에서 그때 샀던 물량을 이제 배당락 됐으니까 물량을 다시 현금화 한다는 그런 이제 털어야 될 시기인 것도 맞지만 거기에 자연히 일부 파생이 관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도의 주력 부대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코스닥도 팔아야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딴 애가 팔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상상력이 아니라 뭐 현실적으로 여기는 이제 공매도가 가미됐을 거예요. 지금 공매도가 가미됐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돈 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하는 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토탈 계좌의 그 밸류를 매일 체크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기관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배당부에 샀다가 배당락돼서 팔면은 예상 배당 들어온다 그래도 악까지 나는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걸로 다 커버돼요. 이런 파생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런 복합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게 오늘 딱 이것저것 맞물리면서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니까 왜냐하면 내려가는 쪽에 미는 게 훨씬 낫죠. 반대에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봐야 돼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이런 거죠. 코스닥은 늘 그랬어요. 연초에 코스닥이 먼저 움직인다는 학습 효과를 증시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익을 노리고 연말에 기관들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도 뭐 나스닥 저렇게 갖다 그냥 두 번째 날 꼬나봤고 그리고 뭐 다시 그것 때문에 재반등한다 그래도 신통치가 않을 것 같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빨리 현금화 하려고 들겠죠. 왜냐하면 기회비용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올 1월에는 기관들도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기관을 미워요. 저도. 근데 기관을 뭐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짜 답답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월 27일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번에 청약 규모가 그 밴드에서 제일 높은 쪽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조 8천에 육박해요. 12조 8천. 그러면 그날 청약 규모가 12조 8천이에요. 그래서 뭐 몇 대 몇이 되건 관계없이 이 당연 회사는 12조 8천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고 삼아 이 12조 8천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냐? 이거 참고 삼아 2013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2020년 작년 재작년까지 8년 동안 IPO 해서 이렇게 된 청약 규모가 18조 9천이에요. 8년 동안. 근데 지금 한 회사가 12조 8천이에요. 그리고 더 최근으로 와서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12조 4천이 청약 규모인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한 회사가. 12조 8천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6조 4천 정도가 이제 청약 규모였어요. 근데 그거의 70% 이상이 전부 어떻게 해요?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계속 수급 불균형으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 내내 고생을 한 거예요. 그게 돈을 빨아가니까 거기에 다 이제 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유통 물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통 물량이 15.4%인가 이것뿐이 안 돼요. 적죠.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펀드나 뭐 이런 이제 관련 ETF 이런 애들은 편입을 해야 돼. 이게 불가피해요. 아니 그것 자체가 2차 전지를 추종 지수로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안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다른 걸 때려서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상장할 때 돈 끌어가는 거, 그거는 뭐, 12조 8천 빼고 며칠 있다 돌려주니까 다시 간다고 치자 이거예요. 다시 시장으로. 그 후에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이 후폭풍이 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그 수급 불균형을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한번 이제 겪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누가 좋으냐? 회사하고 대주주는 좋죠. 회사하고. 근데 소액주주는 이거 완전히 닥쳤던 개 된 거죠. 그 작년부터 제가 이 얘기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그 전에 LG화학 주가 빠질까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한테 막 나쁘게 댓글 단 분도 있어요. 그러냐면 LG화학 기준력이 완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LG화학 팔아갖고 뭘 사요? 솔루션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LG화학은 거기에, 이 액티브 펀드에 편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변에 다른 것들도 다 때릴 거예요. 우선 이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해서 1월에 상당히 그래서 제가 그 연말 특집에 올해 시장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분기별로 해준 거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왜 그렇게 제가 그려놨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뭐 상장 이렇게 마음대로 막 안 되고 그게 관리하겠다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사후 약방문 아니에요. 사후 약방문. 센 놈들 벌써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안 고치면 뭐 백날 얘기해도 4천, 5천 못 가요. 이거가 해소돼야죠. 증권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똑같은 몫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그럼 뭐 빨갱이죠. 똑같은 율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율의 매개체가 주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그 율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파괴가 되잖아요. 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입고 와도 우리가 주식수 많으니까 다수결이야 따라와. 여태까지 우리 시장이 그랬잖아요. 이제 선진 시장으로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고쳐야 돼요. 그런 걸 고쳐야 시장이 이제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1월의 수급은 개판 5분 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조심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점찍어 놨던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야 우리가 나중에 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가 좋다, 어느 쪽으로 간다, 이런 거에 생각이 매몰되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좀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그런 거 찾아내는 작업을 이제 100만 개미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한테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쫄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미 다 예견하고 있었던 거니까 쫄지 마시라. 제가 왜 100%다 주식 사라고 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때는 오히려 생각을 바꾸면 기회는 나한테 온다. 잘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